자, 그러면 오늘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계열 중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 방법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펄이라는 방법인데, 펄은 2020년도에 CBPR이라는 컨퍼런스에 나온 저널이에요. 그래서 CBPR도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에서 나온 논문들은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 이 학회 풀 네임은 이렇게 돼, 컴퓨터 비전 앤 패턴 레코그니션. 그리고 이제 2020년은 굉장히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2020년이 뭐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하지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있어서 좋은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해이다. 거기서 이제 포문을 연 게 펄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제 펄이라는 방법은 어그멘테이션을 썼어. 어그멘테이션.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원본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는 내가 이제 주로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로부터 나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저 오른쪽 그림이 이제 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 원본 이미지와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는 어떤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완전히 다른 이미지는 서로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은 이건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보면 돼. 어그멘테이션도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원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걸로부터 나온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는 비슷하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는 좀 멀리 할 것이다. 자, 이런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펄에서 펄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트랜스폼한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트랜스폼이 어그멘테이션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원본 이미지의 특징 벡터를 잡고 또 어그멘테이션 된 특징 벡터를 잡는 거. 특징 벡터들을 일단 뽑아. 그런 다음에 일단 한 번 더 함수를 거쳐. 이거를 논문에서는 헤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정확한 어떤 의미는 크게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일단 특징 벡터를 뽑고 한 번 더 함수 변환을 한 그런 특징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원본 이미지 즉 i는 i랑 it는 같은 거잖아요. 맞죠? 원본 이미지랑 그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니까 similar 같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i'은 전부 다 원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라고 보면 돼. 뭐 이것도 i'이고 이것도 i'이겠지. 그런 i와 다른 이미지들은 전부 다 다르도록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것이다. 자, 이 그림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가까운 것,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것은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이미지는 멀리 한다라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일단 메모리 뱅크라는 거를 우리가 적용을 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MPID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MPID에서 이제 사용한 메모리 뱅크인데 메모리 뱅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지들의 특징 벡터들을 담고 있는 은행이라고 했어.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메모리 뱅크에는 이게 이제 메모리 뱅크인데요. 메모리 뱅크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원본 이미지 당연히 담겨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한 거 담겨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랑 다른 i'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요. i' 원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의 특징 벡터들이 다 이 메모리 뱅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유사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볼 거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 논문에서는 S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보면 요 S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할 건데 VI는 원본 이미지고 VIT는 원본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요 코사인 시밀러리티고 요 타우는 템퍼러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유저 파라미터고. 그래서 핵심은 분자에 있다. 즉 원본 이미지 VI와 그걸로부터 나온 증강된 이미지 이 두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그런 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모는 이제 모든 이미지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와 증강된 이미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더하기 원본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와 혹은 원본 이미지의 증강된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프라임 모든 다른 이미지와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보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H를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 로스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요. 로스 함수는 최소화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면 VI와 VIT 여기서 이제 F랑 G는 내가 한 번 더 특징 벡터를 함수화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헤드라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 헤드.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 벡터들을 한 번 더 함수화한 것들의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대한 함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는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가까워져야 돼. 커져야 되는 거지.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커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두 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작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줘가지고 이 함수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한다. 자, 그래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두 개의 어떤 CNN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인코더 모델이 있을 텐데요. 이 모델을 동시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모델의 파라메타는 같아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고 이 모델을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와가지고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켜.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모델을 우리가 생성을 하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펄이고, 그래서 이제 펄이 이 논문에 의하면 다른 어떤 프리텍스트 기법보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성능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탑원 애큐리시를 보면 57%, 83.8%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좋다. 우리들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배웠고 뭐 S4L exampler 이런 것들은 배우지는 않았는데 우리 exampler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논문이 똑같은 2020년도에 이제 같은 학회에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것도 CBPR이라는 학회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모코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모코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먼저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약간 이렇게 치키타카처럼 하나가 나오면 하나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오고 또 그걸 또 업그레이드가 나오고 해가지고 계속 경쟁 구조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코라는 방법론은 이것도 거의 비슷해 펄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 전반적인 개요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용어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퀘리 엔코더라는 게 있고 키 엔코더라는 게 있네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익sem플이라는 말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로스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뭔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앵커는 여기서는 퀘리라고 보면 돼. 원본 이미지라고 보면 돼요. 원본 이미지가 있고 뭔가 파지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네거티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이런 것들을 내가 뒤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은 이미지를 요약하는 어떤 원본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 이미지를 요약하는 퀘리 인코더하고 그다음에 키 인코더를 구성한다. 제가 이제 퀘리 인코더, 키 인코더라는 거는 그냥 CNN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CNN 모델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 특징 벡터가 하나 잡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증가한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한 거야. 한 이미지에 대해서 두 번 어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하나를 퀘리 인코더라고 부르고 하나는 키 인코더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원본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메모리 뱅크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슷한 메모리 뱅크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 메모리 뱅크에 담겨져 있는 이미지들은 원래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거를 네거티브 이그젬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지티브란 말이 나오고 네거티브란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시킨 이 두 쌍은 요 한 쌍이겠죠. 요 한 쌍은 우리가 파지티브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원본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의 어떤 특징 벡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뱅크를 우리가 네거티브 이그젬플 혹은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담고 있는 메모리 뱅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모리 뱅크에서 우리가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할 때 MPID랑 지난 시간에 배운 MPID도 메모리 뱅크에 담겨져 있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모코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MPID 이게 이제 MPID 개념인데요. MPID에서는 메모리 뱅크에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쭉 담아놓고 이 메모리 뱅크의 어떤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임의로 샘플링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어떤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특징 벡터들을 잡는데 모코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랜덤 샘플링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뭔가를 임의로 뽑는 거기 때문에 뭐 단 한 번도 안 뽑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가 굉장히 여러 번 뽑힐 수도 있고 뭐 그런 단점이 있잖아. 그래서 뭐 메모리 큐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했어.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들어온 거를 나중에 사용하자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씩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썼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 원래 이미지를 데이터 증강 기법을 두 번을 써가지고 두 개의 어그멘트 된 이미지를 만들었다. 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 소리를 줄일게. 두 개의 이미지를 두 개의 어그멘트 된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지티브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메모리 큐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 이그젬플이라고 했죠. 네거티브 이그젬플에 대한 특징 벡터들을 다 잡고 그다음에 이 두 개는 당연히 같은 이미지로부터 증강된 거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로부터 증강된 거기 때문에 파지티브 페어라고 정의를 하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정의를 한다.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 아까 뭐 펄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파지티브 페어는 당연히 가까워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페어와는 멀도록.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앵커 어떤 이제 원본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파지티브 페어, 원본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앵커는 퀘리 인코더라고 보면 돼요. 아까도 설명했죠. 그래서 좀 어떨 때는 퀘리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앵커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오리지널 이미지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는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오리지널 이미지를 한 번, 두 번 어그멘테이션 하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 한 거를 퀘리 임의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앵커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 한 거를 키라고 불러가지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 한 특징 벡터들은 같게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다른 어떤 이미지들로부터 나온 그 특징 벡터들은 멀리하자. 자, 그거를 구현한 로스 펑션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 이제 코사인 시뮬레리티랑 굉장히 유사한 건데요. 맞죠? 그래서 두 개, 원본 이미지와 증강된 이미지 사이에는 우리가 그 유사도가 굉장히 클 것이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는 유사도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또 템퍼러처 타우는 템퍼러처 파라메타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코에서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인코더가 CNN 모델이 두 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퀘리 인코더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건데 즉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킬 건데 키 인코더에 있는 CNN에 있는 파라메타는 학습을 시키지 않고 어떤 퀘리 인코더랑 그 전에 키 인코더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그냥 업데이트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모멘텀 업데이트 혹은 뭐 익스포넨셜 업데이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키 인코더에 있는 파라메터는 그 전에 키 인코더의 파라메터, 여기 정확히 쓰면 올드겠죠. 그 전에 한 단계 전에 파라메터에다가 퀘리 인코더의 파라메터를 이렇게 가중합을 취해서 파라메터를 업데이트가 한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다 학습이 되면 이제 퀘리 인코더 쪽을 갖고 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려. 내가 이제 그림을 항상 퀘리 인코더를 왼쪽에다 놨잖아. 키 인코더를 오른쪽에 놓고. 근데 이제 이 장표에서만 퀘리 인코더가 오른쪽에 있어. 자, 앞장에 한번 가볼게. 내가 퀘리 인코더를 항상 왼쪽, 키 인코더를 오른쪽에 놨잖아요. 설명하기 쉽게 그랬던 거야. 왜냐하면 퀘리 인코더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거든. 아까 앵커가 된다라고 했잖아. 기준이 되는 거니까 나는 왼쪽에다 이렇게 썼는데 또 어떤 논문에서는 키 인코더를 왼쪽에다 쓰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퀘리 인코더가 항상 뭐다? 어, 기준이 된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퀘리 인코더 여기가 이제 키 인코더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퀘리 인코더를 이렇게 오른쪽에 썼으니까 헷갈리지 마. 그래서 퀘리 인코더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학습된 퀘리 인코더를 우리가 첫 번째 프리 트레이닝 단계의 최종 모델로 결정을 하고 이 퀘리 인코더에 있는 모델을 다운스트림으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트림에서는 소량의 레이블들이 있어가지고 파인 튜닝한 다음에 최종적인 모델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방법.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논문에서 한번 보면 네가티브 이그젬플 기억나죠? 맞죠? 원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 그 이미지의 크기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면 네가티브 이그젬플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더 성능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걸 한번 실험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축이 네가티브 이그젬플의 개수고 그다음에 이제 Y축이 성능인데 여기 이제 일단 모코를 보면 모코의 성능이 이렇게 올라감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모코랑 메모리 뱅크랑 엔드 투 엔드인데 여기서 메모리 뱅크는 그 MPID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어, 퀘리 인코더랑 키 인코더, 퀘리 인코더, 인코더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모코는 일단은 퀘리 인코더는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키 인코더는 모멘텀 인코더를 이용해 가지고 모멘텀을 이용을 해 가지고 파라메타를 그냥 업데이트하는 거잖아. 학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메모리 뱅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FIFO 아까처럼 이렇게 처음에 들어온 걸 처음에 사용하지 않고 샘플링을 이용해서 사용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는 이 두 개를 퀘리나 키를 다 그냥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 세 가지의 성능을 비교한다기보다는 네가티브 이그젬플의 크기가 크면 어떤 방식을 쓰던 간에 성능이 올라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 근데 이제 네가티브 이그젬플을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또 기존의 프리텍스트 기법들, 그 다음에 대조학습들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모코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번 테이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고 결국은 모코가 좋다 이 내용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똑같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약간 이제 여름 한 8월 정도 한두 달 차이를 여기 한두 달 차이를 두고 이제 모코 다음에 심클리어라는 혹은 심CLR이라는 방법론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구글에서 나오는데요. 또 어느 학회에서 나오냐면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온 머신 러닝 ICML이라고 부르는 또 유명한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자, 이 방법은 모코랑 굉장히 유사해. 어, 땡 같은 방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림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완전 이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할 텐데 모코랑 심클리어의 차이점은 뭘까? 그래 맞아. 지금 정수도 그렇고 창현이도 그렇고 종국이도 그렇고 성현이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열심히 숨은 그림 찾기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MLP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모코랑 이따가 내가 이제 1대1로 한번 비교해 줄게.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기잼플에서는 아까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거티브 이기잼플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더 많아져. 네거티브 이기잼플이. 근데 네거티브 이기잼플이 많아지는데 네거티브 이기잼플을 어그멘테이션 시켜가지고 네거티브 이기잼플의 양을 많게 해. 왜냐하면 아까 실험에서 네거티브 이기잼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심클리어에서는 그거를 좀 이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스 펑션은 똑같아요. 모코랑.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냥 컨트라스티브 로스라고 불러.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서로 끌어당기고 멀리 있는 거는 서로 민다. 그런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한 그런 어떤 로스 펑션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설명을 해보면 원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 증강 기법, 어그멘테이션을 2번 실행한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인코더를 통해서 퀘리 인코더, 키 인코더를 통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층을 거치는 거지. 한 번 더 층을 거친다라는 거는 점점 더 넌 리니어리티를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 다음에 특징 벡터들을 두 개를 잡고 그런 걸 뭐라고 하겠지? 뭐 나오기 전에. 자, 우리 알아. 이게 파지티브 페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그젬플들은 여기 써 있어. 서로 다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이 원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을 쭉 모아놓고 그 각 이미지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한 번씩 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특징 벡터들을 담아놓은. 그러니까 아까 모코보다 2배가 되는 거지. 맞지? 2배의 특징 벡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디에? 이 메모리 뱅크에.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온 거는 파지티브 페어,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는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우리가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코는 어떻게 했냐면 FIFO 개념이었죠. First in, first out. 처음에 들어온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아예 그냥 배치 사이즈를 정해. 그래서 나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에 몇 개를 사용하겠다. 이거를 그냥 유저 파라미터로 정한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를 3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야. 고양이, 강아지, 차. 왜냐면 이제 고양이는 원래 이미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니까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포함하고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3이라는 거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에서 3-1, 즉 2개를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강아지랑 차. 그러면 총 이미지가 몇 개냐면 6개 이미지야. 왜냐하면 원래 이미지에서부터 2번 증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 이그젬플에서 요 예제에서 배치 사이즈를 3으로 했다라는 거는 결국 총 6개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거고 파지티브 페어 2개, 그다음에 네거티브 페어 4개, 네거티브 이그젬플 4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또 적용을 하면 돼.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주어지면 2번 어그멘테이션하고 각각 인코더를 만들고 CNN 모델을 태워가지고 특징 벡터들을 잡고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그젬플 정하고 배치 사이즈 정하면 네거티브 이그젬플이 정해질 거잖아요. 자, 그러면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서로 모으고 네거티브 이그젬플 간에는 서로 멀리 떨어진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 한번 집중. 자, 지연이 봐봐. 유진이도 보고 정섭이 다 보지? 이경이도 보고 도윤이도 쫙 보면 왜안 주지? 파지티브랑 앵커랑은 같게 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랑은 멀리 떨어지고 이 그림을 표현한 그 식이 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심플레에 대해 설명했잖아. 그러면 이제 모코랑 한번 그 그림을
그 옆에다 두었어.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뭐가 달라지는지. 자, 어떻게 되지? 모코는 요 포지티브 페어 정의하는데 하나의 신경망층을 이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플레어는 여기서 두 개 사용한 거, 그거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달라졌지? 맞아. 그다음에 이 네거티브 example을 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거티브 example을 한 번 더 어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네거티브 example이 두 배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심클레어가 나왔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심클레어 성능이 모코보다 좋다라고 할 거잖아. 어. 그러면 다시 또 모코에서 심클레어의 아이디어를 좀 사용해가지고 모코2라는 걸 또 만들어내고 또 모코2의 또 장점을 만들어내서 심클레어2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은 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심플레의 특징이 뭐냐면 뭐 단순하지만 여기서 MLP 레이어 하나 더 쌌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이제 비선형 틱하게 갔다라는 건데 그렇게 감으로써 성능이 좋아짐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은 리니어, 그 다음에 황토색은 넌 리니어인데 넌 리니어, 즉 넌 리니어를 조금씩 추가할수록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쭉 보여주는 거고 왜 넌 리니어를 하나 더 추가했느냐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클리어에서는 좀 뭐를 같이 신경 썼냐면 이 원래 이미지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펄도 마찬가지고 모코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어그멘테이션은 그냥 뭘로 사용하든 그냥 랜덤하게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심클리어에서는 데이터 증강 기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그멘테이션이. 그래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쓰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실험을 해본 게 crop, 뭐 cut-out, color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버리지는 아니니까 좀 일곱 개를 사용한 거야. 일곱 개, 일곱 개. 그래서 77에 49. 그러니까 일곱 개가 있으니까 일곱 개를 두 가지의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해보면 총 이제 개수는 49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해본 거야. 그런 다음에 성능이 어느 때가 제일 좋았냐 봤더니 칼라랑 뭐 크랍을 사용했을 때가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 증강 기법을 두 번 사용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칼라랑 크랍을 사용했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실험이 좀 의미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음, 이 어그멘테이션 조합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 이전에는 어그멘테이션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조금 날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거지. 뭐 2.6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56하고 뭐 2.6, 뭐 7.5 이런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을 잘 사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모코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또 잘 사용해. 그게 모코 2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는 지금 네거티브 이젠플을 몇 개를 사용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이젠플은 어때?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당연히 좋을 거라고. 그래서 라지 배치 사이즈를 이용하니까 성능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하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본인 어떤 이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인 환경에 맞춰 가지고 네거티브 이젠플 개수 즉 배치 사이즈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다 트레이닝을 해요. 모멘텀 업데이트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인코더 두 번째 인코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퀘리 인코더 퀘리 인코더 쪽에 CNN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운스트림으로 가서 우리가 파인 튜닝한다. 자, 여기서도 이제 결과가 있죠. 모코 펄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거를 쭉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코는 내가 페이스북과 구글의 로고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비슷하죠? 그래서 모코는 페이스북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심클레어는 구글에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이제 계속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이 나오는데 유명 학회에서 우리 독자들이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판된 논문들을 되게 주목해서 읽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뭔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돈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막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알파고 만들었을 때는 알파고로 뭐 돈 벌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알파고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구글의 어떤 이미지, 신뢰성이 확 올라간 거지. 그러면 그 이후에 구글에서부터 나오는 돈 벌리는 모든 사업들은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도움이 되는 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일,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할 때 사소한 일을 굉장히 정성껏 하나가면 그거 갖고는 여러분들이 돋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는 직접적으로 돋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뢰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돋보이는 일을 했을 때 조금만 돋보이는 일을 했어도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일단은 내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계열의 대표적인 펄, 모코, 그 다음에 심클리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방법론이 2021년, 22년도에도 이제 조금 몇 개씩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모코나 막 심클리어처럼 파워풀한 논문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올해 좀 한번 주목해 봐야지. 올해 이제 6월, 8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좋은 학회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한번 쭉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쪽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파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이젠플을 사용한 대조 학습,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이제 궁금증이 나오는 거야. 뭐냐면 바로 그냥 다음 장으로 한번 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네거티브 샘플 기억나죠? 원본 이미지와 다른 거. 근데 이 원본 이미지와 다른 네거티브 이미지들은 그냥 모든 다른 이미지들이야. 맞지? 레이블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레이블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와 뭔가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만 아니면 이런 어떤 강아지, 요 강아지 이미지만 아니면 다 네거티브 이젠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파지티브 이젠플,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도 네거티브 이젠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냥 레이블이 없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면 이 네거티브 이젠플에 파지티브 이젠플과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라고. 왜냐하면 네거티브 이젠플은 멀리 밀어낼 건데 멀리 밀어내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이젠플의 퀄리티를 일단 높인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네거티브 이젠플에 요 간첩 같은 놈, false 네거티브가 있냐? 네거티브에 들어가는 있지만 실제는 네거티브가 아닌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빼버린 다음에 퓨어한 네거티브만 갖고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생각에서 출발한 논문들이 쭉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찾아냈냐면 일단은 네거티브 이젠플에서 파지티브와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일단 서포트 셋이라는 걸 정의했는데 원본 이미지를 그치? 원본 이미지, 즉 앵커 이미지와 유사한 앵커 이미지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렇게 여러 번 적용을 해. 그런 다음에 각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와 여기 네거티브겠지. 네거티브에 있는 이미지들과 시뮬레리티를 쭉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와 계산하고 또 이거와 계산하고 이거와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산하겠지. 자, 집중. 이렇게 계산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미지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하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오리지널 이미지로부터 나온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네 개의 시뮬레리티 스코어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평균치한 거를 이렇게 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요 두 번째 네거티브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뮬레리티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쭉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퓨어한 네거티브 example이라면 당연히 시뮬레리티 스코어가 낮아질 거야. 비슷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이 파지티브 example과 비슷한 요 강아지 이미지가 있었던 거야. 걔네들과 유사성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유사성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false negative라고 판단을 하고 얘를 지워버리는 거지. 그러면 false negative에 숨어 있었던 그 잘못된 네거티브 example에 숨어 있었던 파지티브들을 찾아내가지고 버리자. cancellation 취소해버리자. 이런 거야. 어, 갑자기. 자,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했던 얘기를 보여주면 false negative를 일단 찾아가지고 네거티브 example에서 제거한다. 자,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거 표시. 그다음에 요 제거한 거를 이렇게 파지티브에 포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파지티브는 딱 두 개야 항상. 여태까지 모코랑 펄이나 모코나 심클리어나 다 파지티브는 딱 이미지 두 개야. 원래 이미지로부터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였는데 또 이런 의문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지. 파지티브 example은 딸랑 두 개씩만 사용했는데 세 개, 네 개 사용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집중. 일단은 false negative에서 그냥 제외시키고 네거티브 example에서 false negative는 제외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심클레어건, 모코건, 펄이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파지티브 example에다가. 파지티브 example에 집어넣어가지고 파지티브 example의 개수를 이제 늘려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false negative를 해결했더니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이런 연구가 쭉 행해지다 보니까 구글에서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여전히 2020이야. 내가 아까 그랬지. 2020년도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전성시대라고. 이 모든 주옥과 같은 방법론들이 한가운데 쏟아져 나온 그런 해.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연구만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치? 모두 앉아가지고 다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연구만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아까 그 대조학습 그 로스 펑션 있잖아. 그거는 사용하긴 사용할 건데 이제 세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언레이블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레이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레이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 좀 철학을 여기서 보면 사실은 레이블 데이터가 많으면 자, 잘 들어. 이경아, 진용이, 현수, 예지 잘 들어. 우리가 현실에서 레이블 데이터가 풍부하게 있다면 맞지? 풍부하게 있다면 그냥 슈퍼바이스 러닝 사용하면 되는 거야. 세미건, 셀프건 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레이블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고 언레이블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프나 세미나 뭔가를 사용을 해야 돼. 그때 이제 사용했던 대표적인 로스 펑션이 뭐냐면 컨트라스티브야.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썼더니 굉장히 좋았던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레이블 데이터가 풍부해. 레이블 데이터가 풍부한데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거야. 좋은 거 다 사용하는 거지. 레이블도 많고 언레이블 때 좋았던 그 로스 펑션 컨트라스티브 같이 사용하면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런 가설을 세운 거야. 이 저자들이 누구였지? 이 구글의 저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네거티브 example에 레이블이 없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example에 레이블이 다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공아지, 고양이다, 코끼리다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example을 살펴보니까 이게 네거티브 example인데 이때는 레이블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파지티브 example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example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로 가면 우리가 다 레이블이 있는 거잖아요. 코끼리, 고양이, 강아지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강아지는 네거티브 example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일로 파지티브로 갖고 오겠다라는 거야. 어떤 근거로? 레이블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는 레이블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런 false negative를 찾아가고 갖고 온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레이블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맞아. 네거티브 example 그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은 어떻게 하냐면 네거티브 example에 이렇게 한번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마치 심클리어처럼 해 가지고 네거티브 example의 개수도 늘린다. 그렇지? 그래서 원래 네거티브 example이 이렇게 있는데 심클리어처럼 한번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두 배의 네거티브 example을 만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자, 보면 지금은 현재는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 시츄에이션이야. 그래서 앵커들 있고 파지티브가 있고 강아지가 요 파지티브에 없어. 맞지? 그래도 자동차인데 요 파지티브에 없고 그다음에 얘 또 꽃인데 꽃 파지티브에 없는 거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 화면을. 요 이렇게 돼. 얘네들이 지워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보여줄게. 원래는 꽃, 강아지, 자동차가 각 파지티브 example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네거티브 example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레이블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 다 파지티브 example로 들어간다라. 그래서 결국은 네거티브 example에 있었던 파지티브 그걸 뭐라고 불렀어? false negative라고 불렀잖아. 헷갈려? 안 헷갈리지? false negative들을 레이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 파지티브 셋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 그럼 파지티브 셋이 많아지겠지. 기존의 방법론은 딸랑 두 개였는데 많아질 거잖아.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쓰는데 파지티브가 많아지니까 파지티브를 다 더해줘요. 썸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을 취해진다. 총 파지티브의 개수로 나눠준다. 그래서 파지티브의 개수를 파지티브가 이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것들의 어떤 유사도를 다 평균을 취해가지고 분자로 집어넣는다라는 거.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자, 물론 이제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은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그 현실적인 그 상황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였지. 왜냐하면 이제 현실에서는 레이블 데이터가 적은 경우가 더 많이 있지만 레이블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막 없는 척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을 때 그거를 숨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어, 그 좋은 의미에서 잘난 척을 하면 좋다라는 거. 자, 여기서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 여러분들 학회에 가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굉장히 겸손해. 겸손하다라는 건 좋은 의미잖아. 그렇지만 투마치 겸손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하고 저 성과를 냈고 좋은 방법론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끄적이면서 아 이거 뭐 좀 창피하지만 뭐 조금 올라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외국 사람들은 아 조금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학생들은 한 0.01% 올리고 아,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야. 이 분야에서는. 그러면 그런가 싶어. 그럼 그런 방법론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 불필요한 겸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홍보할 때 과도하게 하거나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거나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렇지만 최소한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준아? 있는 거는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본인을 피하라는 거는 잘난 척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옳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옳은 방향,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는 결코 이건 잘난 척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잘난 척하면 막 사람들이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시대에 살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PR 하란 말이에요. 그럼 블로그도 만들고 SNS 활동도 하는데 물론 과장해서 하면 안 되겠지. 있지도 않은 거를 막 합성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린다라든지 막 그날 되게 불행했는데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표정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행복했을 때는 마음껏 행복한 사진을 올리라는 거. 자,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쭉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대조 학습을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방법론이 나오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조 학습을 쓰지 않겠다라는 건 뭐냐면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정의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야. 맞지? 컨트라스트 대조를 하려면 파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어야지 대조가 되는 건데 결국 파지티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소리. 자, 그런 방법론들이 이제 쭉 나와. 그래서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의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네거티브 이그젬플에 대한 배치 크기, 방대한 배치 크기,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은데 이러다 보면 대용량의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심클레어 그 실험에서처럼 어그멘테이션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굉장히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막 네거티브에 막 폴스 네거티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제 헷갈리잖아. 그래서 네거티브 페어의 선정이 어려워. 이런 것들을 좀 한계점으로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을 좀 타파하는 그런 방법론이 나왔어. 이것도 여전히 2020이야. 아직도 2020년이 안 갔어. 미치겠지. 저 뉴럴 립스가 이제 12월에 하는 건데요. 2020년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다시 뭐 bootstrap your own latent라는 방법을 또 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지금은 이제 이거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앱스트랙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 설명을 듣고 조금 공부를 한 다음에 앱스트랙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약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한번 좀 설명해 볼게. 자, 일단은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요것만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미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2장. 그다음에 이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 한 걸 갖고 모델링하고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 한 거를 모델링한다. 그치? CNN을 거치고 뭔가 이렇게 좀 거치네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특징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 벡터들이 이거는 이제 어그멘테이션한 이미지니까 두 개의 차이가 유사도가 그러니까 크면 좋겠다. 차이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란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생각해 보건데 이 두 번째 인코더의 파라메타들은 뭔가 학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인코더의 그 웨이트들 파라메타를 그냥 뭔가를 업데이트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어떤 걸로 추측해 볼 수 있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강아지 이미지가 있어. 강아지 이미지에 대해서 파지티브 페어를 만들어. 서로 다른 증강 기법을 이용해서 하나, 두 개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그거를 우리가 온라인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모델링을 해. 이게 바로 타겟 네트워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 타겟.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보면 여기서부터 나온 특징 벡터와 또 타겟 네트워크에서부터 나온 특징 벡터들을 그 두 차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손실함수를 사용했냐면 MSE를 사용한 거예요. 그냥 좀 간단한 로스 펑션을 사용한 거죠. 왜냐 특징 벡터들이 연속적인 값이니까 두 개의 어떤 엘리멘트 와이즈된 그런 어떤 그런 L2 로스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바이올의 특징인데요. 이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는 뭔가 학습을 통하지 않고 앞장으로 가볼게요. 학습을 통하지 않고 뭔가 익스포넨셜리 무빙 에버리지 아까
모코의 개념을 다시 적용한 거야. 모코에서 모멘텀 업데이트 했다라고 했잖아요. 모멘텀 업데이트랑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는 같은 얘기야.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 자, 지금 이제 그림을 잘 봐야 돼. 집중. 자, 시우 집중. 은지도 집중하고. 아, 동환이 집중했지? 재혁이도 머리만 보이는데. 좋아. 소연이도 머리만 보이는데 집중했고, 예슬이 다 좋아. 자, 어떻게 갈 거냐면 내가 이제 요거를 내 미묘하게 그림으로 표현했어. 자,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짠 내려오면 어떻게 돼? 아까 이제 색깔이 좀 바뀌지. 여기 이제 파란색인데 어떤 색깔로 바뀌나 봐봐.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잖아. 맞지?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의 파라메터는 온라인 네트워크 파라메터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색깔을 비스무리한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얘네 유사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사성을 최대화하는 거지.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학습을 시켜. 다시 학습을 시키면 얘가 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짠 이렇게 파란색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또 뭔가 이렇게 비례.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온라인 네트워크는 계속 학습하고 어떤 방향으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의 어떤 가중합, 익스포넨셜리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자, 그게 이제 여기 또 써있지. 이게 모멘텀 업데이트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그 사이는 그 전에 타겟 네트워크 전에 파라미터와 온라인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가중합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타우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어떤 요 타우를 일정한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 진행될수록 타우를 점점 바꿀 거야. 그래서 학습이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타우를 1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타겟 네트워크의 가중을 이제 더 많이 준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 가중치 또 이 타워 가중치 자체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특징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미지에 대해서 온라인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두 개의 손실함수 특징 벡터를 차이를 최소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이걸 한 번 더 할 거야. 이게 한 번이고 이게 두 번인데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첫 번째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두 번째로 내리고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첫 번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과 네트워크, 온라인과 타겟을 한번 바꾼다라는 거지 역할을. 어. 그렇게 해서 또 하나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두 개의 로스 펑션을 더해서 이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 학습을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다이얼 논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 왜 이렇게 데이터 증강 기법을 교환해서 한 번 더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유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온라인 네트워크의 인코더를 우리가 다운스트림으로 가서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 이용해서 파인 튠. 그래서 보면 뭐 성능이 꽤 좋아요. 컨트라스티브 러닝 계열보다 성능이 다 좋게 나와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실험이 있냐면 컨트라스티브 러닝 있잖아. 아까 심클리어나 모코나 이런 거에 단점이 뭐였냐면 배치 조금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이 좀 민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다른 거. 그래서 일단 배치 사이즈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배치 사이즈를 점점 줄이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이 바이올은 싱클리어보다 조금 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실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어그멘테이션 조합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그멘테이션을 뭐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나를 봤더니 바이올이 이 빨간색이 파란색 샘클리어보다 조금 덜 떨어지더라. 즉, 이 어그멘테이션의 조합에 따라서 좀 덜 민감하구나, 강건하구나, 로버스트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구글에서 나왔잖아. 페이스북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렇지? 페이스북에서 또 하나의 방법을 내는데 이거는 이제 2021년이야. 그래서 2021년도 어떤 거냐면 아까 CBPR 학회인데 CBPR은 보통 6월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이올이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논문은 일단 이제 요거 심시함이라고 읽은데요. 이 심시함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바이올보다 성능은 앞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법론을 개발할 때 항상 기존에 있는 방법론보다 성능이 좋아야 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기법들이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성능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럼 어떤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가면 되냐면 좀 심플한 거. 그러니까 좀 현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이런 거를 해도 좋은 컨트리뷰션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빠르게 돌아간다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컨트리뷰션이고 좀 해석력이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잘 작동한다 이런 것도 괜찮은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만의 특징을 잘 살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심샴은 이 논문인데 이걸 이제 Exploring Simple Siamese Representation Learning이야. 자, 요거 뭐냐면 이제 Siamese 이렇게 강세가 미에 있거든요. Siamese 이게 뭐냐면 아마 Siamese Twin 샴쌍둥이 때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쌍둥이 있잖아. 그 쌍둥이 중에서도 진짜 똑같은 그런 어떤 샴쌍둥이를 얘기해. 요 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따가지고 샴샴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로 읽으면 Siamese야, Siamese. 그래서 Simple Siamese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중에서도 나는 심플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성능은 바이올보다 좋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간단해. 한번 가볼게. 자, 여기서도 이제 똑같아. 맞지? 바이올이랑 똑같잖아. 일단 그림이. 이미지가 있고 온라인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 구축하고 뭔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타겟 네트워크가 약간 좀 복잡한 것도 있고 특징 벡터들이 여기서 한번 잡고 또 이렇게 특징 벡터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리티를 여기서 이제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사용한다. 아까 MSE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코사인 시뮬레리티, 네거티브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다른 점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면 아까는 바이올은 어땠어? 이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를 엑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업데이트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샴. 그래서 샴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 뭔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오는 거야. 온라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거티브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최선한 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그대로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지. 그래서 심플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바이올과 만약에 비슷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래서 바이올과 다른 점은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멘텀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카피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점은 뭐냐면 로스 펑션을 코사인 시뮬레 네거티브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사용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똑같아. 바이올하고 아까도 이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를 이렇게 두 번 바꿨다라고 했어. 아, 미안해. 자, 이건 잊어버려. 어그멘테이션을 바꾸진 않아. 여기서는 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자, 온라인 네트워크에 최종적으로 나온 특징 벡터들이 있고 타겟 네트워크 중간에 나온 특징 벡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중간, 그다음에 타겟 네트워크 최종적인 특징 벡터.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둘의 유사도를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크로스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H와 타겟 네트워크 중간 특징 벡터들의 코사인 시뮬레리티를 보고 자, 두 번째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중간 특징 벡터와 타겟 네트워크의 최종 특징 벡터들의 코사인, 네거티브 코사인 시뮬레리티. 이 두 개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미니마이즈 시키는 이 방식으로 갔다라는 거. 자, 그래서 봤더니 샴은 이제 성능을 쭉 보면 자, 일단은 한번 바이올이랑 볼게. 바이올이 일단 다 좋아. 그치? 이게 지금 그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어, 한번 여러분들이 논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넷 데이터를 갖고 실험한 것 같은데
뭐 100에폭, 200에폭, 400에폭 했는데 뭐 적은 에폭에서 좋은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에폭을 이렇게 충분히 돌렸을 때 학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적은 에폭에 좋았다라고 한번 땅 때려줘요. 그다음에는 이제 바이올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 논문을 결론 짓냐면 그런데 바이올보다 훨씬 쉬워. 그런데 차이가 많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심클리어보다는 또 좋아. 대조학습보다는 일단 좀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코 V2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 이 정도면 뭐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굉장히 복잡해요. 맞죠? 그래서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뭔가 좀 유저가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맞지? 뭐 그 배치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된다라든지 또 어그멘테이션의 조합을 결정해 줘야 된다든지 막 또 그다음에 그 네거티브 EM프를 사용하니까 뭔가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복잡함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넌 컨트라스티브로 가면서 그런 복잡함들이 많이 사라졌어. 그런데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올이라는 방법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면 이거는 뭐 바이올이건 심샴이건 그 타겟 네트워크에 어떻게 해서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기억하지? 맞지? 해줘. 맞지? 동환아, 소연아, 맞지? 동균아. 맞아.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을 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냐면 바이올은 업데이트를 했어.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심샴은 그대로 카피했다고. 그래서 그걸 본 거야. 타겟 네트워크를 학습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타겟 네트워크를 한번 학습해 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학습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성능이 너무 안 좋아. 이게 빨간색이 학습했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학습을 안 시켜봤던 거지. 그리고 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론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봤더니 이 실험은 결국 타겟 네트워크는 학습하지 않은 경우, 즉 파란색이 좋다. 학습을 시키면 안 된다. 학습을 시키지 말자라는 결론을 이르게 된 어떤 정당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내가 좀 빨리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한 방법론들 대부분 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거인가만 보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ECG 데이터, 심전도 데이터인데 이것도 이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얼마 없고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야. ECG 데이터에 6개의 시그널 트랜스폼을 적용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태스크로 정의를 한 거지. 이거는 레이블이 아니잖아. 맞지? 그냥 셀프 레이블링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프리 트레이닝 단계를 거친 거지.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으로 갔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것보다 풀리 슈퍼바이스드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빈맵 이미지에도 적용을 한 예가 있는데요. 자, 웨이퍼 빈맵은 그때 설명했듯이 어떤 웨이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웨이퍼 요 하나하나 작은 사각형들이 칩인데 이 칩들이 분량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칩들이 어떤 랜덤한 패턴으로 분량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고 분량을 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장자리에 난다라든지 중간에 난다라든지 그래가지고 웨이퍼 빈맵이 딱 있으면 레이블이 담겨져 있어. 어, 이게 분량 유형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뭐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바운더리라든지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레이블이 있는데 그런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소수고 레이블이 없는 그런 웨이퍼 빔 이미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럼 어때?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펄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어그멘테이션 한 거는 같게 만들고 그러지 않은 이미지는 멀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뭐 웨이퍼 있잖아. 웨이퍼가 이거잖아. 근데 이제 펄도 약간 퍼 발음이 나잖아. 그래서 펄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굉장히 재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름을 만든 그런 논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갔고 그렇게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자 구조, 물성 예측하는 데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름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래서 molecular 분자, 그 다음에 sim clear
해서 more clear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분자 구조를 그래프 구조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 구조에서의 뭔가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론은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같은 분자 구조로부터 나온 것은 파지티브로 다른 거는 네거티브로 사용을 해가지고 심클리어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은 것보다 성능이 좋았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게요. 자, 셀프는 일단은 불충분해. 레이블이 없어야 돼. 많이 없어야 돼. 그다음에 언레이블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거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수행이 됐죠. 굉장히 최근에 진행이 된 거야. 2019년, 20년도, 21년도 이때 많이 진행이 됐고 올해도 아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프리텍스트 기반, 그다음에 컨트라스트 기반, 그다음에 컨트라스트 기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 하나 배웠고, 그다음에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 계열의 두 가지 바이올, 심시험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학기 코로나의 끝 단계에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음, 우선 이번에 그 우리 그 모니터링서부터 뭐 이렇게 쭉 최근 방법론까지 훑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다 내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다 올려놨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복습을 하면서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또 자료도 참조해 가면서 여러분들 나머지 개인적인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자, 기말고사 없습니다. 자, 즐거운 방학 수고하셨습니다.